여러분, 한국은행이 돈을 찍는 권리, 이게 발권력이라는 건데, 돈을 찍어서 실제 뿌렸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한국은행은요, 정부의 돈 뿌리는 정책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채권을 사들였어요. 얼마나 사들였는지 보세요. 2022년 한국은행 국채 보유액이 30조 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사줬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그것도 규모가 지금 30조 원으로, 쉽게 말하면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8년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국채 보유액은요 15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요 30조 원으로 2배로 늘었습니다. 이것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요, 한국은행은요 독립된 기구였고, 그리고 통화정책이나 이게 금리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에 아부하는 해바라기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권력에 그야말로 질질 끌려서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늘어난 걸 보면 2020년은 16조밖에 안 돼요. 16조 국채 보유액이 말입니다. 2020년이 코로나19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갑자기 25조로 늘어나더니 2022년에는 30조로까지 늘어납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사주면서, 공급이 많으면, 여러분, 공급이 많으면, 국채의 공급이 많으면 이게 액면가는 내려가고요, 금리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국채가 너무 많이 나오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격은 할인해야 돼. 그래서 액면가가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이자는 많이 줘야 돼. 그래서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해서 사들이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기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개. 제가 진짜 한국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진짜 죄송하긴 하지만, 한국은행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천재들만 들어갑니다. 진짜 들어가기도 어려운 직장이에요.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한국은행일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지금 그 좋은 머리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저는 권력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지금 추경을 하면요, 정부가 추경을 하면 그때마다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 부채의 화폐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재정의 화폐화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돈 찍어내라고 명령은 안 했지만 스스로 따라줬다고 하면 이것은 재정이 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종이 조각이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발권력이 동원이 돼서 결국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하고 있어요. 아니, 한쪽에서는 국채를 30조씩이나 매입해. 국채를 매입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미국의 국채 매입하는 게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때 국채 매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현금을 시중에다 뿌린다는 이야기예요. 현금을 시중에다 뿌리면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테이퍼링을 하면서 오히려 국채를 사들이는 걸 이제 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뿌린다는 거예요. 아니 금리를 작년 8월부터 계속 올려왔는데 지금 국채는 계속 사들이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엇박자 중에 엇박자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 뿌려서 돈 찍어서 정부에 상납한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요, 이게 점점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권력을 동원해서 통화량을 정대시킨 거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채권을 이렇게 사들인다는 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채권을 사들인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2020년까지는 16조입니다. 2021년에 25조 2020년 30조예요. 최근에 다시 한 2조 원어치 또 사들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금리 인상하는 건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반대로 지금 뭐예요? 돈을 풀고 있으니 이게 한국은행이 맞아요? 저는 한국은행의 정책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이 맞는지. 저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그나마 그거는 다행이라고 봐요. 이게 발행시장에서 만약에 이게 국채를 가져가잖아. 이거는요 진짜 한국은행이 그냥 돈 찍는 기계에 찍어서 정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베네수엘라로 가겠죠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발행시장에서 하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위안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통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 또 추경을 편성해서 선거 자금으로 돈 뿌리려고 했을 때마다 한국은행이 도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은행이 도왔다. 그래서 제가 권력의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문재인 정부 이후 한원이 발권력을 동원한 금액 지금 보시다시피 2018년 대비 2021년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죠. 2018년에 14조 85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는 39조 9,325억이나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를 화폐화해서 돈을 뿌렸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21년 10월까지 이해될 수 있는 부분 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정권사에 돈을 좀 공급하고 했던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빨리 회수를 해야죠. 증권시장이 저렇게 과열이 되어 있는데 계속 돈을 풀어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결국은 부채를 화폐화시키고요. 재정을 화폐화시켰다. 재정의 화폐화, 부채의 화폐화를 앞당겼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게 결국 정책의 미스, 정책의 잘못, 이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만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장은 그야말로 놀라 자빠집니다. 지금 시장이 놀라 자빠지는 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고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에 그야말로 절벽 말입니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책 실패는 우리에게 최악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어떤 이 돈을 찍어내서 뿌리는 것 이거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려야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게 더 할 거라는 예상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경제는 원칙대로 시장 원리대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채를 화폐화해서 돈을 뿌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